자, 지금 헌재를 압박하기 위한 각종 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카드를 지금 동원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왜일까? 결국은 지금 들리는 얘기에 따르면 누군가가 어떤 그 재판관이 절차적 정당성에 대해서 이거 맞아? 우리가 지금 헌재에서 이거를 이렇게 하면은 이게 헌법의 이 규정에 모순이 되는데 형사법에 이게 모순이 되는데 이거 맞아라는 절차의 문제를 계속 지금 제기하기 때문이다. 이 얘기인데 어저께도 헌법재판관들이 큰일 났네 싶은 장면이 나왔어요. 네. 누구냐면은 박성재 법무장관. 네, 탄핵 심판. 네. 변론 준비 기일 한 번 있었고요. 이게 지난 2월 24일에 한 번 있었고 그리고 어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한 번 딱 다 끝냈죠. 한 번 하고 끝냈습니다. 어저께 영상을 먼저 한번 좀 보시면 네. 좋겠는데 뭐 먼저 볼까요? 저는 일단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네. 자신의 탄핵 사유에 대해서 네. 이것은 하나도 증거가 없는 거다라고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하나가 근데 있고. 그게 마지막이잖아. 그렇죠. 예. 그거 말고 저는 국회 측의 국회 이 측 정청래 탄핵안을 주도한 자, 정청래 법사위원장의 청구 이유 네. 설명을 먼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비법정이지만 대한민국 헌법을 사랑합니다. 헌법도 100번 이상 읽었고 한 조항 한 조항에 담긴 헌법의 뜻을 가슴 깊이 저도 물 좀 마시겠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의 헌법을 100번 이상. 한마디로 정리하기는 어렵지만 가장 아니. 중요한 것은 국민의 기본권 됐습니다. 이제 끊어주시면 됩니다. 헌법을 그리고 100번 이상 인권으로. 읽었다. 아니 어제 예. 저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네. 자기 탄핵 사유 네. 하나씩 조목조목 얘기를 하면서 네. 탄핵을 그렇게 했는데 대한민국의 법무부 장관을 탄핵을 네. 했는데 민주당의 탄핵 사유를 보면 증거가 하나도 없다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거는 저 정청래 법사위원장의 저걸 들어보면 네. 아니 헌법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네. 하는 사람한테 무슨 증거를 얘기하는 정청래 위원장은 헌법을 사랑하고 법을 존중하는 일종의 감성 탄핵을 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헌법을 사랑해가지고. 증거 없는 탄핵이었다는 거를 저는 어저께 마지막 정청래 발언에서 네. 확신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감성 탄핵이었어요. 감성. 나는 헌법을 사랑해서. 감성보다는 기분 탄핵. 기분 탄핵. 네. 감성이 너무 좋은 말 같아서. 그렇죠. 네. 기분 근데 탄핵. 저 마지막에 이를테면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는 헌법 100번 읽었어. 100번도 넘게 읽었는데 이거는 그냥 헌법 정신에 어긋나는 것 같아. 밖에 없어요. 네? 그거밖에 없다고요. 그런데 그 전에 변호인이 네. 지금 여러분 보통 제가 어떤 집에 들어가서 유리창을 깨고 들어가서 사람을 협박하고 돈을 훔쳐왔다. 예. 이러면은 이게 지금 저 특수강도에 해당하고 그렇죠. 야간 침입이니까 예. 여러 가지가 해당이 되잖아요. 네. 그런데 형사가 혹은 검사가 저의 혐의에서 너 그냥 밤에 들어간 건 그냥 빼줄게 라고 얘기를 하면 도둑들은 다 좋아해요. 땡큐 감사합니다잖아요. 네. 근데 지금 어저께 골 때리는 일이 일어난 건데 뭐냐면은 박성재 장관 측의 변호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우리 저 탄핵 사유에서 예. 하나를 뺐는데 그거 빼지 마. 당신들 그거 뺐는데 빼지 마. 이게 빼는 거는 지금 절차상에도 어긋나고 헌재도 이거 빼는 거 받아주면 안 되라고 강하게 몰아쳤거든요. 네. 제가 원래 보통 사람들은 네. 빼준다면 좋아하는데 안 여기서는 빼지 말라고 지금 주장을 했어요. 빼지 말라고. 네. 왜냐하면은 그 박성재 장관 소추사에 세 가지입니다. 그 대통령 내란죄 가담, 그 다음에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 네. 이거는 뭐 자료 제출 이런 거 안 네.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가 뭐가 있냐면은 국회 본회의장 중도 퇴장 행위 및 네. 헌법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이에요. 네. 근데 이 명목은 국회 본회의장 중도 퇴장 및 헌법 및 공무원법 위반으로 돼 있지만 네. 내용을 보면은 째려봤다라고 돼 있어요. 째려봤다. 네. 이 탄핵소추 의결서 15페이지에 보면은요 이게 나옵니다. 탄핵소추 제가 오늘 오기 전에 뽑았는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2024년 12월 7일 피소추자는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이 진행되는 국회 본회의장에서 중도 퇴장하며 질타를 받았다. 이날 자기 자리로 돌아가는 과정에서 야당 대표를 노려보기도 하였다.
째려는 아니고 노려. 네, 째려가 아니라 노려보기도 하였다. 네. 이게 헌법 및 법률 위반의 사실관계로 나와 있어요. 사실관계로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예. 그러니까 그런데 이게 탄핵 사유로 들어가 네. 있습니다. 요거를 2월 24일 준비 준비기일 기일에 이민선 재판관이 뭐라고 묻느냐 하면은 예. 그거 그래서 그거 집어 넣을 거예요? 어. 야당 대표를 노려봤다는 부분을 따로 소추 사유로 주장해요? 아니면은 정황만으로 지금 가는 거예요? 라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국회 측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예. 아 정황만입니다라고 얘기를 해서 지금 소추 사유에서 빼게 되는 거예요. 즉 소추 사유에서 빼기를 오히려 헌법재판관이 유도를 합니다. 그렇죠. 재판관이 물어보고 네. 그러니까 예 빼겠습니다. 네. 와 똑같네. 이런 거예요. 제가 지금 시험을 보고 있는데 시험관이 와서 제가 지금 4번에 딱 마킹을 하려고 그러니까 선생님이 와갖고 저한테 4번 맞아? 사법 문제가 좀 딱 하나지 4번 맞아? 예. 그러면은 제가 뭐라고 느끼겠어요? 아 4번 4번 아니구나 라고 이거는- 느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야 4번 아니니까 3번 찍어 라고 얘기는 안 했지만 4번 맞아? 라고 물어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함의가 지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이건 사실관계에서 빼야겠구나. 네. 예 정황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대답을 하는 그렇죠. 거네요. 예. 야당 대표를 노려봤다는 부분은 따로 소추 사유로 주장하느냐 아니면 정황만으로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아니, 이 사람들 말이 안 되지. 선생님이 지금 답안을 유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생이 눈치 빠르니까 아 예, 전 소추 사유는 아니고 이거 그냥 정황이에요라고 해서 원래 탄핵 소추문에 들어가 있었던 네. 그 문장을 지금 변형시켜서 지금 재판에 들어간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게 했는데 어제 변론에서 박성재 법무부 장관 측 대리인이죠 변호사가 나와서 아까 틀어주셨던 거 한번 다시 이거 봅시다. 빼면 안 됩니다. 네. 이거 탄핵 소추 의결서 있습니다. 피청군이 야당 대표를 노려보았다는 행위 소추 의결서 제15조 하단에 나옵니다. 이러한 행위를 피청군의 본회의장 중도 퇴장 행위와 함께 탄핵 사유로 기재하였는데 지난 준비기일에서 국회 측 대리인은 이를 탄핵 사유에서 철회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습니다. 그러나 피청구인으로서는 그러한 의견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네. 해당 부분은 결코 철회될 수도 없고 철회되어서도 아니 됩니다. 무엇보다 그나마 몇 개 되지 않는 피청구인의 구체적인 행위 중 하나로 특정되어 국회 본회의 의결까지 한 탄핵 소추 사유인데 탄핵 소추 이후에 이를 일방적으로 철회하는 것이 절차적으로 허용되는지 의문입니다. 국회의원들이 그 내용이 들어있는 탄핵 소추안에 찬성표를 던져 의결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부분을 철회하려면 다시 국회 의결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 아닌가요? 그것이 합당한 절차라고 생각합니다. 당시 준비기에는 국회 측 소추위원인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출석하지도 않았는데 국회 측 의사도 확인하지 않고 대리인 단독으로 임의로 처리하는 것이 가능한지도 의문입니다.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서에 기재된 탄핵소추 사유는 대리인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는 그렇게 가벼운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국회가 탄핵소추 의결서에 탄핵 사유로 기재하였다면 마땅히 그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법률적 평가와 판단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향후에 이러한 말도 안 되는 내용이 탄핵 사유가 되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그리고 탄핵 소추 제도의 무게감을 역사적으로 분명히 하기 위해서라도 그러한 평가와 판단은 절실하다고 할 것입니다. 저는 저 부분이 정말 저 긴 시간의 변론 중에서 저 부분이 정말로 논리적으로 거의 완벽한 구성으로 지금 네. 이 사태를 요약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법률적으로 저희는 네. 이제 이게 결국 이 민주당의 네. 줄 탄핵 때문에 네. 많은 또 비상 계엄이나 네. 국정의 혼란 상황을 일으켜서 주요 사유 중에 있었는데 그거에 대한 이제 헌재가 그걸 가지고 제대로 판단을 안 했잖아요. 네. 헌재에다가 이제 묻는 거예요. 헌재를 지금 굉장히 압박하고 있는 예. 거예요. 뭐냐면은 자 원래 저 국회에서 표결을 받을 때는 이 안을 넣었다가 자 헌법재판소로 와서 심판 과정에 들어가면 요거를 빼버리는 거 요게 맞냐? 일단 반칙이다라고 네. 하는 지적 하나랑 자 헌재는 이거를 왜 받아줄 거냐? 왜 받아줬냐? 네. 이거를 국회 측의 국회가 아니라 그 법률 대리인이 이걸 마음대로 정할 수 있는 거냐? 그리고 이렇게 마음대로 정한 거는 헌법재판소가 이 과정에 관해서 네. 기준을 갖고 있는 거냐? 자 헌재
똑바로 들어. 지금 이거를 만약에 그대로 받아진다면 국회의원들의 표결권을 지금 침해를 한 거다. 네. 이런 식으로 이 사실관계가 바뀌어진다면 국회에서 다시 표결을 해와야 되는 거다. 자, 그 상태가 아니라면 다시 표결을 받아오지 않는다면 처음에 들었던 일종의 공소장이죠. 이 탄핵안 그렇죠. 요 내용을 그대로 끝까지 판단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일반 형사 재판에서도 이거는 하려면 공소장을 네, 공소장 변경해야죠. 변경하는 절차를 거쳐야 되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이거는 국회 써 있습니다. 이렇게 탄핵소추 의결서, 네. 탄핵소추 의결서이기 때문에 다시 국회로 가서 네, 사실관계 바꿔서 네, 다시 의결을 해야죠. 근데 네, 이게 저는 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의 일종의 축소판이고 맞아요. 이게 바로미터가 될 빼박이야, 거고 빼박. 시금석이 될 겁니다. 예,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도 결국에 변론 시작을 할 때 탄핵 소추 의결서에서는 탄핵 사유의 80%를 차지하는 내란죄 내란. 부분이 변론 시작하면서 내란죄 부분은 빼고 가자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 쪽에서 반대를 했는데 지금 과연 계속 이제 12차 변론까지 가면서 네, 과연 이게 빠졌는지 안 빠졌는지도 지금 불분명해요. 맞아요. 불분명한 상태로 지금 맞아요. 이제 변론 끝났고 여기까지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저 박성재 법무부 장관 대리인이 뭐라고 했냐면은 과연 그런 것이 국회에서 의결한 탄핵 소추에 의결된 내용에서 일부 항목을 빼는 것이 과연 절차적으로 허용되는지 의문이다. 네, 그래서 반드시라고 하더라고요. 탄핵 소추 제도의 무게감을 감당을 하려면은 반드시 이번에 그에 대한 평가가 반드시 필요하다. 평가와 판단을 해달라. 그러니까 절대 빼지 말고 네, 박성재 장관에 대한 심판 선고에서 이 부분을 반드시 판단을 해줘야 그렇죠.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헌재는 이거 가지고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선고에서 과연 뺄까요, 빼지 않을까요? 여기서 이걸 뺀다면 네, 윤석열 대통령 재판도 빼겠다는 그렇죠. 얘기고 네, 여기서 빼지 않는다면 윤석열 대판 심판에서도 빼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명확히 하라는 거예요. 지금 계속 윤석열 대통령 심판에서는 빠졌는지 안 빠졌는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나와가지고 곽종근 특전사령관이니 홍장은 메모니 네, 이거 전부 내란죄 물어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뺀 건지 안 뺀 건지 모르겠다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게 지금 탄핵이 장난이고 탄핵 사유가 이게 지금 고수예요? 아줌마예요. 고수 넣지 고수 마세요. 빼주세요. 고수 넣었다 뺐다 해? 아, 저는 고수 그러니까. 넣어주세요. 저도 고수 네. 넣어서 먹는데 빼달라는 사람 많죠. 네. 예. 아니 근데 이거를 넣었다가 뺐다가 이게 지금 쌀국수에 고수냐 아니면 무슨 뭐 지금 매운 짬뽕에 청양고추냐 이게 뭐 넣었다 뺐다 뭐 지금 하는 거예요? 너무 이상하잖아요. 지금 우리 저기 네. 마이웨이님 올렸습니다. 국민이 많이 아프다. 아 진짜 제가 순간 실시간 댓글 보고 이 공감이. 이거 정말 국민이 힘듭니다, 진짜. 네. 아니 이게 힘든 판에 우리가 힘든 판에 원칙은 정확히 세우고 가자고요. 맞아요. 예, 원칙. 헌법재판소는 그러면은 도대체 헌법재판소가 하는 일은 탄핵을 잘할 수 있게 코칭하는 탄핵 코칭 기관이에요? 지금 박성재 법무부 장관 네. 준비기일 때 저 헌법재판 그 모습은 지금 그러네요. 그렇죠. 근데 그게 윤석열 대통령 때도 내란을 넣을 거냐 말 거냐 그것도 헌법재판관들이 지금 코칭해 준 거잖아요. 똑같이 물어봤죠. 예, 그렇죠. 맞아요. 똑같이 그랬네요. 물어봤잖아요. 예. 그러면은 지금 헌법재판소는 탄핵이 들어오면 어떻게든 그 탄핵 소추안을 올린 주도한 세력들을 위해서 이렇게 하시면은 어머니 자신이 있습니까? 어머니 제가 대학 보내드립니다. 어머니 제가 탄핵시켜드립니다. 제 말만 아니, 믿으세요. 뭐 이거야 지금? 그거는 재판관이 아니라 그러니까 변호사 아니에요? 코칭하는 거 아니에요? 변호사 역할을 하고 있어요. 네. 이게 물론 뭐 저희가 뭐 재판을 간단히 예.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네 주장이 뭔지 명확하게 얘기해라라고 지금 정리를 하는 게 변론 기일은 그렇긴 하죠. 맞는데 예. 그런데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지금 특히나 윤석열 대통령 재판에 있어서는 내란이 80%를 차지하는데 80%를 넣고 빼고 하는 거를 일종의 코칭을 해준다. 이런 경우는 코칭이 아니라 이거는 시험을 변호. 새로 봐야 되는 거죠. 출제 네, 시험 이거 그러니까 시험 문제 하나 틀렸다고 네. 그냥
시험 문제 수능이라면은 네. 시험 문제 하나 잘못 나갔어. 네. 그거 시험 문제 하나 없었던 걸 할 수 있습니까? 네. 시험 전체를 다시 봐야죠. 그렇죠. 이 부분은 정말로 헌법재판소가 진짜 뜨끔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박성재 법무장관이 피니시 블로우를 날리면서 예. 마지막에 또 보셔야죠. 엄중하게 또 얘기를 한번 했습니다. 제안 설명을 하는 국무위원에게 소리치고 삿대질하는 국회의원을 쳐다보았다는 것이 국회의 경시 태도입니까? 제안 설명이 끝나고 더 이상 질의를 할 수 없는 상황인 투표가 시작된 상황에 있어간 것이 국회를 경시하였다는 것입니까? 어느 조항에 국무위원은 투표가 끝날 때까지 그 자리에 앉아 있어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까?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국회의 탄핵 소추 의결서를 아무리 살펴봐도 저희 어떠한 행위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였다는 것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거듭 강조하건대 본건 탄핵 소추는 오로지 법무부 장관의 직무정지를 목적으로 이루어진 국회의 권한 남용입니다. 다수결 원칙에 편성하여 법을 악용한 다수당의 폭거에 불과합니다. 다수당의 폭거다. 예. 권한 남용이다. 권한 남용이다. 이렇게 규정을 먼저 해놓은 다음에 그러면 또 요청 사항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 그렇죠. 피소추인도 이렇게 해주십시오 요청을 해야 되는데 뭐라고 얘기했는지 한번 더 들어보시겠습니다. 이제는 헌법재판소가 기각 결정이 아니라 각하 결정으로 국회의 불법을 선언함으로써 헌정 질서를 바로잡아야 할 때입니다. 법의 지배가 아니라 법을 이용한 지배로 흐르고 있는 국회의 폭거에 제동을 걸어주시기 바랍니다. 부디 신속한 각하 결정으로 국회의 남용에 적절한 제동을 걸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이거 전문을 구할 수 있다면 네. 전문을 구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눠볼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에 제가 급하게 방아랑 이 유튜브 들어오기 직전까지는 전문을 못 구했는데요. 네. 지금 그러니까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기각을 요청한 게 아니라 네. 인용이냐 기각이 아니라 네. 각하를 해달라는 맞습니다. 거예요. 각하. 네. 각하를 하려면 이 말한 이 탄핵 소추 의결 내용 네. 자체가 네. 잘못됐다는 거거든요. 절차가 그렇죠. 절차가 잘못된 탄핵은 네. 각하해야 되는 거죠. 자, 박성재 법무부 장관부터 다 각하해야 되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각하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근데 주장하는 거죠. 근데 지금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탄핵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저 헌법 100번 읽었다는 사람 있잖아요. 그분들도 예. 저 양반이 더 힘줘서 말한 대목이 뭔지 한번 보여드릴까요? 네. 사실 오늘 법무부 장관 박성재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 심판이지만 온 국민은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일이 언제일지 그것이 가장 큰 관심사일 것입니다. 피청구인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 대한 파면을 포함해서 대한민국을 구한다는 국국의 심정으로 헌법재판소 재판관님들께서 대한민국 국민들을 어여삐 여기셔서 하루라도 빨리 탄핵, 대통령에 대한 탄핵 선고기일을 지정해 주실 것을 주제와 관련 없지만 제가 간곡하게 요청드리고 호소드립니다. 보세요. 그저께 거구장에 모여서 당신 뭐 들은 거 있어? 찌라시에 뭐라고 나왔대? 유튜브에 네. 뭐라고 나왔대? 의견 모았죠. 그 다음에 어제죠. 이재명 대표는 광주로 갔죠. 자, 정청래는 정청래는 헌재로 지금 가서. 헌재로 가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박성재 탄핵 심판에 나와서 대통령 선고 기일을 빨리 정해달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뭘 관심- 느끼셨어요? 네. 지금 저도 그런데 네. 그러니까 머릿속에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모르겠고 네. 지금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 빨리 내달라. 네. 그거밖에 안 보이는 것 같아요. 맞아요. 지금 저기 나와서 그 주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민주당이 지금 전방위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다. 야, 그러니까 빨리 내달라고. 예. 그리고 결국은 오늘 아침에 이재명 대표는 그러니까. 큰 사고를 쳤다. 이건 진짜, 사고죠. 예, 진짜 이건 큰 민주당 사고입니다. 입장에서는 예. 사고예요. 대형 사고인데. 이거 민주당 내에서라도 그 네. 누가 비판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요? 민주당 비판 됐어요. 민주당 비판 됐고 이거는 진짜 고소고발 바로 고소고- 들어가야 돼요.